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12월 1일 여의도 국회가 여야 대립으로 충돌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야당 주도로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2명의 검사 탄핵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이동관 위원장이 사의를 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을 하면서 사퇴를 놓고 또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탄핵을 회피하려는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고 여당은 처음부터 정쟁용 탄핵이었다며 맞서고 있는데요. 잠시 뒤 배경과 전망 자세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탄핵 소추안 처리가 예고됐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면서 탄핵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잠시 뒤 본회의에서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은 예정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의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제거하면 해당 법안들은 사실상 폐기됩니다. 사저로 입적한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 거처에서 유서가 추가로 발견됐다고 조계종이 밝혔습니다. 잠시 뒤 유언장을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분향소에는 이틀째 정치권 인사 등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과 호주 정부가 같은 날 북한 군사정찰 위성과 관련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한미일 연수의 독자 제재, 호주까지 동참한 건 처음입니다. 북한은 국제사회 경고를 무시한 채 정찰 위성 공식 임무를 시작한 걸로 보입니다. 지난달 수출액이 2달 연속 증가하면서 6개월째 흑자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16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수출 회복에 신호탄을 쏘아올린 영향이 컸습니다. 나흘째 이어지는 영하권 추위 속에 제주 산간과 전남, 전북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고 낮부터는 누그러지겠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어제 저녁 늦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이동관 위원장 사의를 받아들여서 면직안을 제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류환웅 기자. 네, 방송통신위원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동관 위원장이 오늘 출근을 했고 또 기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임시 국무회의 참석 후에 과천 방통위 청사로 출근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오전 9시 40분쯤 방통위 청사로 들어서며 기자들과 만나 직접 사의 표명 사실을 확인해 줬습니다. 입장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 다시 기자실로 와서 배경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동관 위원장은 탄핵 때문에 방통위 업무 공백이나 그런 사태들을 우려해서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동관 위원장은 잠시 후인 오후 2시 반 방통위 기자실에서 사인 배경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어제 늦게 직접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위원장은 최근 주요 업무에서 차질이 생긴 데다 탄핵안 통과 시 수개월간 직무 정지로 방통위 마비 상태가 올 것을 우려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낮 12시 17분쯤 이동관 위원장 사의를 받아들여 면직안을 제거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가 돼 당분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통위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로 안건을 의결하는데 이상인 부위원장 1명으로는 의결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당장 연말에 예정된 지상파 방송사들의 재허가 심사 등 중요 현안 처리에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에 따라 용산 대통령실이 조만간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임자를 임명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새 방통위원장을 임명하더라도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내고 국회가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여는 등 과정을 고려하면 빨라도 이달 말은 돼야 새 방통위원장 취임이 가능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과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YTN 유환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탄핵안 처리를 예고했던 이동관 위원장의 사의를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한 것에 대해서 결국 탄핵을 피해 이동관 아바타를 세운 뒤에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사 2명의 탄핵안은 예정대로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기각할 경우 의원직 사퇴 등 책임을 져야 할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박기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사의가 받아들여지면서 상황이 바뀐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이 사의를 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사실상 탄핵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 위원장이 직을 잃은 만큼 탄핵할 대상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사의 표명 자체도 꼼수 사퇴, 먹튀라며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이 위원장이 온갖 불법을 자행하고도 탄핵안이 발의되자 이제와 뺑소니 치느냐며 끝내 이동관 아바타로 방송 장악을 하겠다는 거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국정을 이렇게 꼼수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동관 아바타를 내세워서 끝내 방송 장악을 하겠다 이런 의도인 것 같은데 참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었는데 잠시 뒤 의원총회에서 이를 두고도 거센 비판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과 관계없이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은 잠시 뒤 본회의에서 처리를 강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해 일방적 의회 폭거라면서 오늘 아침까지 밤샘 농성을 벌였습니다. 특히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로 업무 공백이 빚어졌다고 주장하며 이번에도 기각될 경우 민주당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소한 기각 시 총선 불출마나 의원직 사퇴 수준의 책임을 지겠다는 선언을 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탄핵 소추권을 정권에 대한 협박 수단으로 거리낌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에 여기에 오늘로 예상되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거부권 행사를 두고도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여당은 사회 갈등이 심각히 우려되는 법안들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당연한 귀결이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는 방송 장악을 멈추지 않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이자 노동자들을 지옥으로 다시 내몰 반헌법적 행태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일로 법정 시한이 다가온 내년도 정부 예산안 여야 협의도 순탄치 않은데요.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정부 예산안 원안이 부의되게 되는데 협상은 진통을 거듭하고 있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안 지각 처리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여야 내부 상황도 알아보죠. 어제 국민의힘 혁신위 발표에 대한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먼저 이뇨한 혁신위원장은 어제 중진 의원들의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를 요구하는 혁신안을 의결하면서 수용되지 않을 경우 자신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 당내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왔습니다. 윤희석 대변인은 MBC 라디오에서 공관위원장 추천 요구는 중진들의 희생과 헌신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일 뿐 자리 자체를 요구한 건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상식적이지 못한 막가파식 흔들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총선기획단과 당무감사를 통해 더 강한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김기현 지도부를 흔들기 시도는 어림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실형 판결을 두고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친명계 박찬대 최고위원은 공정하고 상식적인 판결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사법살인이 반복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비명계 김종민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그동안 이 대표와 측근들에겐 문제가 없다며 민주당이 정치 탄압으로 맞섰던 주장이 깨진 셈이라면서 총선에서도 이런 방탄 기조를 유지할 것인지 당내 레드팀을 가동해 냉정하게 분석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의 대장동 관련 재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총선에서 이 대표의 역할론을 두고서도 친명 대 비명의 의견 충돌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견입니다.
정부는 한독수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 아침에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제2요구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만 하면 취임 이후 세 번째 거부권 행사가 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승배 기자. 네, 정부 서울청사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많았는데요. 결국 예상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정부가 오늘 아침 8시에 임시국무회의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회의에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제2요구안, 쉽게 말해서 거부안이 상정됐습니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달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지난달 17일 정부로 넘어왔습니다. 보름 안에 공포나 제의를 요구해야 해서 마감 시한이 내일까지였는데요. 바로 하루 전날인 오늘 국무회의를 연 겁니다. 통상 임시국무회의는 급히 추경 예산을 다루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이번처럼 특정 안건 처리만을 위해 소집한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해당 법안들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우선 노란봉투법은 이 사용자를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해 해석을 둘러싸고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고 헌법상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노동쟁의 대상이 크게 확대돼 그동안 공식적인 중재기구 등을 통해 해결해 오던 사안까지도 모두 파업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방송 3법에 대해서는 공영방송의 새로운 역할 독립보다는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고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 사회가 구성돼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모두 감안할 때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총리는 지난달 10일 국무회의에서도 경제와 국민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법안을 야당이 강행 처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법안 통과 이후 공식 반응을 자제해왔는데요. 내부에서는 부정적 기류가 강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제2요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만 남았는데요. 윤 대통령이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세 번째가 됩니다. 지난 4월 양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했고요. 이어 지난 5월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이 최종 거부권을 행사하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갑니다. 국회에서 다시 통과시키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야당이 모두 힘을 합쳐도 통과 가능성은 없습니다. 거대 야당 주도로 쟁점 법안을 일방 처리하고 이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사실상 폐기하는 악순환이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북한이 오늘부터 정찰 위성 공식 임무에 돌입한다고 밝힌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딸 주애를 대동하고 공군의 주요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호주는 북한 정찰 위성 관련자들에 대해서 최초로 같은 날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조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 공군 기념일인 항공절을 맞아 공군사령부와 제1공군사단 비행연대를 방문했습니다. 딸 주애를 데리고 고개 비행도 참관하고 비행사들을 격려했는데 주애는 김 위원장과 같은 스타일의 옷을 입고 김 위원장보다 앞에 선 사진이 노동신문에 실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싸움의 승패 여부는 무장장비의 전투적 재원에 따라 교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상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 하는 데 달려있다고. 북한은 예고한 대로 정찰위성 만리경 1호의 세밀 조종 공정을 거쳐 정식 정찰 임무를 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북한 매체는 관련 보도를 하진 않았고 앞서 미국 등의 주요 시설을 촬영했다고 주장한 사진 공개와 같은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호주가 북한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처음으로 4개국 간 조율된 대북 제재를 같은 날 단행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 위성 개발과 관련 물자 조달, 탄도미사일 연구, 개발, 운용에 관여한 11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핵심은 위성설비 반입 사업을 총괄하는 리철주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부국장,
최일환, 최명철 군수공업부 부부장, 진수남 주 러시아 대사관 무역 서기관 등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13번째 대북 독자 제재로 지난해 10월 이후 우리 정부가 지정한 독자 제재 대상은 개인 75명과 기관 53곳으로 늘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에 북한 해커 조직 김숙희와 북한 인사 8명을 제재했고 일본은 핵미사일에 관여한 단체 4개와 개인 5명을 자산 동결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외교부는 기존 한미일 연쇄 독자 제재에 호주가 처음으로 동참한 것은 북한의 거듭된 도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의지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우리가 독자 개발한 한국의 첫 군사 정찰 위성이 내일 새벽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의 벤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된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현재 우리 군의 정찰 위성 1호기를 탑재한 미국 스페이스 X사의 우주 발사체 펠컨 9이 벤덴버그 기지 내에 발사대에 세워졌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스페이스 X도 펠컨 9이 발사대에 세워진 모습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3시 19분에 발사된다고 전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오늘 칠장사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법구는 DNA 감정 결과 자승 스님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합동 감식을 실시한 결과 요사체 좌측 방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왜 불이 났는지는 아직 확정하기 어렵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감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원인을 판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내의 CCTV 등을 분석한 경찰은 자승 스님이 플라스틱 통 2개를 들고 숙소인 요사체 안으로 들어갔고 다른 출입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틀 전 화재로 입적한 자승 전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의 유서 여러 장이 거치에서 추가로 발견됐다고 현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이 밝혔습니다. 진우 스님은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 마련된 자승 스님의 분향소에 조문온,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을 만나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계종 측은 이와 관련해 추가로 발견된 유서가 정확히 몇 장인지 어떤 내용이 더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공개할지 여부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9일 화재로 입적한 자승 스님의 분향소가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 마련된 가운데 이틀째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7대 종단연합체인 한국종교인평화회의에 소속된 유교, 천도교, 민족종교협의회, 기독교, 원불교 공동대표들도 분향소에 방문할 것으로 알려져 종교계 전반으로 추모 열기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종단장으로 치러지는 자승 스님의 장례식은 5일 동안 진행되고 명절식은 모레 오전 10시에 조계사에서, 다비식은 자승 스님 제적 본사인 경기 화성시 용주사에서 거행됩니다. 오래전 가요계를 주름잡았던 스티브 유승준 씨. 아시다시피 지난 1997년 데뷔 직후 스타로 떠올랐죠. 그런데 지난 2002년 입대를 피해 돌연 해외로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따며 한국 국적을 버렸고요. 결국 입국이 금지됐습니다. 이후 유 씨는 병역 의무가 사라지는 나이 39살이 된 지난 2015년부터 한국 입국을 꿈꾸며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저는 한국 땅을 꼭 밟고 싶고요. 저희 아이들과 함께 떳떳하게. 그리고 긴 세월이 흘러 이제는 입국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스티브 유 씨가 어제 두 번째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건데요. 앞서 유 씨는 지난 2015년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고요. 2020년 LA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하자 다시 소송을 냈고 대법원에서 또다시 승소 판결을 받아낸 겁니다. 일단 외교부는 어제 판결 이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고요.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럼 이제 유 씨가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유를 보면 먼저 입국 비자가 다른 사유로 발급이 거부될 가능성 여전하고요. 다음으로는 법무부가 유 씨를 상대로 한 입국 금지 조치를 풀어줘야 합니다. 유 씨는 병무청의 요청으로 현재 입국이 금지된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법무부 관계자는 입국 금지와 비자 발급은 별개라며 관계 기관이 의견을 보내오면 감안해서 검토할 거란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서 정부가 한결같이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던 만큼 입국길이 열릴지는 불투명한데요. 어떤 결정이 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체질에 맞춰서 살을 뺄 수 있게 해준다면서 SNS를 통해 비싸게 판매되는 다이어트 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들 제품을 받아보면 상당수는 맞춤형과는 거리가 먼 중국산 기성식품에 불과했습니다. 피해자가 전국적으로 수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판매자 서버가 해외에 있어서 추적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서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소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았던 A씨는 지난 9월 SNS에서 다이어트 알약 광고를 발견했습니다. 일본 대학 교수진이 만들었고 1:1 상담을 통해 체질에 맞는 약을 지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연결된 상담사는 몸무게와 식습관 같은 간단한 질문을 하더니 약을 먹는 동안 매일 상담도 해준다며 결제를 유도했습니다. A씨는 고민 끝에 55만 원을 내고 2달치를 사버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도착한 약은 광고와 너무나 달랐습니다. 단단한 사탕이라고 적힌 제품 유형 옆에는 온통 중국어가 가득했고 생산도 판매도 모두 중국에서 이뤄진 것이었습니다. 특히 상담사와 상담한 날짜는 9월인데 제조 일자는 그보다 2달 전인 7월로 맞춤형이라는 것도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약을 받았어요. 검색을 해봤는데 피해 사례가 나오는 거예요. 환불 처리해달라. 그랬더니 환불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너의 체형에 맞춰서 우리가 맞는 거기 때문에. 경북에 사는 60대 여성 B씨도 비슷한 피해를 겪었습니다. 지난달 산 체질 맞춤형 다이어트 약 역시 실제로는 상담보다 2달 전에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약 광고에서는 유명 연예인이 등장하는 TV 프로그램을 도용하기도 했습니다. TV에도 많이 나오고 이런 사람이 사기를 치겠나. 네, 신뢰가 딱 가니까 클릭을 하게 된 거죠. 조금씩 약의 이름은 다르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 모인 피해자 300여 명은 비슷한 방식에 속았고 피해 금액도 모두 합쳐 2억 원 이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뿐만 아니라 대전, 충북 등 전국적으로 고소도 이어져 경찰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약을 판매한 업체 측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피의자 특정조차 어려움을 겪는 상황. 경찰은 SNS 업체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등 실마리 찾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네, 12월 1일 첫날인 오늘도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 산간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밤까지 많은 눈이 더 내리겠다는 예보인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원희적 캐스터. 네, 평화의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하늘은 정말 파랗게 맑은데요. 아직도 많이 춥죠? 네, 서울은 맑은 날씨 속 찬바람이 강하게 불며 공기도 깨끗합니다. 다만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해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0.9도,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5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따뜻한 옷차림과 함께 보온용품도 꼭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 등 내륙과 달리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 산간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밤까지 최고 5cm의 눈이 더 내리겠고요. 서해안에도 오후까지 1cm 안팎의 눈이 예상됩니다.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미끄럼 낙상 사고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아침도 강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강원도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 영하 4도, 대관령 영하 9도, 춘천 영하 8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6도, 대전 8도, 광주와 대구 9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대체로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밤한때 경기 북동부와 강원도에 눈이 조금 내리겠고요. 휴일인 모레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동해안 지역은 계속해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쉽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11월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8% 상승하며 2달 연속 플러스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16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되며 회복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2달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수출액은 558억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억 3천만 달러, 7.8% 증가했습니다. 지난 10월 수출이 1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데 이어 회복세가 한층 뚜렷해진 건데 수출 규모는 올해 최대 실적입니다. 특히 우리 산업의 버팀목인 반도체 수출이 16개월 만에 반등했습니다. 감산 효과가 본격화하면서 지난 10월부터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선 영향이 컸습니다. 세계적으로 AI 서버용 제품 수요 등이 커지면서 내년 수출 전망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12.9% 증가한 95억 달러를 달성하며 그간의 감소 흐름을 끊고 16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에 성공하였습니다. 수출 국가별로는 우리나라 최대 수출 시장인 대중국 수출이 114억 달러로 올해 최대를, 미국으로의 수출은 109억 달러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지난달 수입액은 원유와 가스 등 에너지 수입이 줄면서 520억 달러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6%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 수지는 38억 달러 흑자로 6개월 연속 흑자이자 올해 최대 실적을 동시에 기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의 흑연 수출 통제 등 대외적인 위험 요인을 관리하면서 내년에도 이 같은 상승 흐름이 이어지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한일 통화 스와프가 2015년 이후 8년 10개월 만에 체결됐습니다. 한국은행과 일본은행은 오늘 100억 달러 규모, 계약 기간 3년으로 통화 스와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이 일본에 달러화를 공급할 때 일본은 한국에 엔화를 예치하고 반대로 일본이 한국에 달러화를 공급할 때는 한국이 일본에 원화를 예치하게 됩니다. 이번 계약은 앞서 양국 정부가 일본 재무성에서 열린 한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2015년 이후 중단된 한일 통화 스와프를 복원하기로 전격 합의한 데 따른 겁니다. 네, 뉴스 모두에 전해드렸는데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죠. 윤 대통령도 면직안을 제거했고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대치 더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본회의는 오후 3시에 열리고요. 일단 2명의 검사 탄핵안에 대해선 표결에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파장과 전망 짚어봅니다. 정치부 김경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일단 지금 오후 3시에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요. 원래 2시였는데 이제 3시로 바꿨고 여야가 보통 본회의 전에 의총 열어서 대책을 세우잖아요. 의총은 언제 열립니까? 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오후 2시 20분에 의원총회를 열 예정이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본회의가 원래 2시였다가 3시로 미뤄지면서 각 당의 의총 행사도 조금씩 시간이 미뤄진 겁니다. 2시 네. 20분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본회의 대비 전략 등을 논의를 할 건데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 사의를 표명을 했고 대통령이 면직안을 제거를 하면서 사실상 그 탄핵 대상이 사라진 셈이 됐죠. 어제 이제 국회 본회의에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그리고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이렇게 3건의 탄핵안이 국회에 보고가 됐는데 국회에 보고된 뒤로 24시간이 지나야 표결을 할 수 있거든요. 어제 국회에 보고된 시각이 2시 반쯤이었습니다. 그래서 2시 반이 지나면 오늘 이제 표결을 할 수 있는 건데 오늘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앞두고 몇 시간 전에 이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사퇴를 하면서 오늘 이제 국회 본회의에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은 상정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확인된 의사 일정에 보면 오늘 본회의 3시에 열릴 예정인 본회의의 안건은 손준성 그리고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2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동관 위원장의 사의를 표명한 사실 알려진 뒤에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이거 제거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을 했었잖아요. 이유가 뭐였습니까? 네, 어제부터 이제 민주당이 탄핵안을 어제 이제
탄핵안이 국회에 보고가 됐고 예. 말씀드린 것처럼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탄핵 절차에 돌입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예. 만약에 이동관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사의를 받아들이게 되면 사퇴를 받아들이게 되면 수용하게 되면 예. 국회에 그런 탄핵을 묻는 절차가 지금 지금 현재 상황처럼 네. 의미가 없게 되니까 탄핵을 추진할 수가 없게 되니까 대통령이 이동관 위원장의 사의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동관 위원장의 사퇴 역시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그동안 불법을 많이 저질러 놓고 이제 예. 와서 탄핵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사퇴한 거는 이 탄핵을 피하기 위한 꼼수 사퇴다 이렇게 비판을 했었고 예. 또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그 탄핵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즉시 직무가 정지가 됩니다. 예. 그래서 네.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보통 한 몇 개월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는 이제 직무를 볼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사퇴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피하기 위한 꼼수 사퇴가 아니냐라고 이제 야당에서는 비판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그리고 실제 오늘 오전에 이동관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을 한 이후로 이제 오늘 그러면 과연 본회의에서 이동관 위원장 탄핵안이 표결이 예정대로 진행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의견이 많았는데 논란이 많았는데 이동관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을 하고 그다음에 일단 대통령이 재가를 해야 되는 그 조건이 있고 그리고 그게 국회로 이제 보고가 되어야 그래야 이 탄핵안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 오르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 전에 대통령의 재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을 때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재가를 하면 안 된다. 면직안 재가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국회로 이동관 위원장의 사퇴가 보고되기 전까지는 민주당은 그대로 탄핵안 표결 절차를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예, 네. 지금 방통위원장 자리가 이제 공백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방통위원장이 임명이 되면 그때 다시 업무가 시작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대행 체제로 가는 겁니까? 일단 지금 방통위 자체가 원래 5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방송위원들이 있는데 지금은 현재는 방통위원장, 지금은 이제 사퇴를 한 이동관 위원장 그리고 이상인 부위원장 이렇게 2명 체제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여야에서 이렇게 위원을 추천을 하는데 본회의를 야당이 추천한 인사 같은 경우에는 본회의도 통과를 했지만 대통령이 그 임명을 하질 않아서 결국은 그 야당 추천목의 그 방통위원이 얼마 전에 사퇴를 했고 지금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방통위 자체가 5명으로 원래 합의제로 구성이 되고 이렇게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 이제 2명이서만 이런 중요 의사 결정을 해왔다라는 게 이제 야당의 비판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방통위원장이 오늘 이제 사퇴가 되면서 공석이 됐고 이상인 부위원장 1명만 남은 상태라서 사실상 당분간은 중요한 뭐 의사 결정이라든지 이런 걸 혼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후임 방통위원장을 뽑기 전까지는 당분간 방통위는 사실상 업무가 마비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국회 본회의에 이 탄핵안이 보고됐을 때 국민의힘에서 강하게 또 반발을 해서 국회의장을 찾아가서 항의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민주당이 또 거세게 항의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한 것 자체가 이 탄핵을 막기 위한 꼼수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피켓을 들고 항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장 좀 가볼까요? 네, 저기 본회의장 입구 들어가는 계단이죠? 네, 아까 제가 2시 20분쯤에 이제 민주당 의원총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의원총회를 겸해서 지금 그 국회 본회의장으로 가는 로텐더홀로 이어지는 그 계단 앞에서 지금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손에 피켓을 들고 지금 이제 규탄 대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오늘 그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국회를 통과한 그 법안에 대한 제2요구가 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대통령 재간 남아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그것을 지금 규탄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모여 있는 거고요. 그렇겠네요. 미리 저 피켓을 다 준비를 했습니다. 민생법안 즉각 처리, 거부권 남발 규탄한다. 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그 이동관 위원장의 사의 표명 그리고 사퇴 재가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현장에서 홍익표 원내대표 또는 이재명 대표 발언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군요. 이 예. 부분에 대한 지적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도 조금 전 합류를 했고요. 그런데 이동관 위원장의 이 사퇴에 대한 사퇴에 대해서 전혀 예상치 못했나 봐요. 오늘 아침 언론에도 전혀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좀 뭐 급작스러운 측면이 있긴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혹시 이동관 위원장이 사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소위 말하는 뭐 썰 이런 것들은 있긴 돌긴 있었습니까? 했지만, 네, 아, 예. 실제로 과연 이동관 위원장이 사퇴를 할 것이냐를 두고는 정말 사퇴를 할 것으로 예측한 사람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오늘 네, 탄핵안 표결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이제 전격적으로 사퇴를 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유한홍 그 방통위 출입 기자가 뉴스 모드에 전해주기로는 이동관 위원장이 어제 밤에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네. 오늘 아침 9시 40분쯤 출근을 해서 방통위 출입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여당에서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와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었어요. 지금 여당의 입장은 뭡니까? 앞서 지금 이동관 위원장의 사표가 수리된 이후로 지금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그렇죠. 사의 수용한 다음에 대통령의 인사권은 대통령이 결정할 이다까지만 나왔거든요. 네, 거기까지 나온 예, 게 예. 어떻게 보면 최신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그렇군요. 거고요. 아침에 이제 언론 보도로 이동관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라는 그 보도가 먼저 나왔고, 그리고 국무회의에 참석했다가 이제 이동관 위원장이 방통위로 출근을 하면서 그때 이제 기자들과 만나서 맞다, 내가 어제 대통령에게 직접 그런 뜻을 밝혔다. 방통위 탄핵으로 인한 방통위 공백 우려 등이 있어서 대통령에게 그런 우려를 전달을 했다. 네, 네.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지금 화면은 국민의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있네요. 아마 지금 본회의장 앞이에요, 그죠? 현장 상황인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자료화면입니까? 네, 아마 자료화면입니다. 지금 그러면 저건 어제 예. 이제 국회 본회의에 그 탄핵안들이 보고가 됐잖아요. 그걸 이제 규탄하는 국민의힘이 본회의 산회 직후에 밤샘 농성을 했거든요. 예. 본회의 산회 직후에도 했고 오늘 아침까지도 이렇게 규탄 농성을 했었는데 아마 그 장면을 지금 보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이재명 대표는 결국에 이동관 아바타를 앉혀서 다시 또 방송 장악을 시도할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앞으로 상황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네, 이동관 아바타라는 표현이 이제 그러니까 후임자를 뜻하는 거겠죠. 제2의 제3의 이동관 방통위원장 같은 사람을 앉혀서 또 방송 장악을 시도하려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민주당이 의심을 하고 있는 거고요. 탄핵이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 탄핵안이 이제 국회에서 의결이 되면 그 즉시 이제 직무가 정지되고 헌재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몇 개월 최소 한 3, 4개월 빠르면 3, 4개월. 지난번 이상민 장관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판결 나온 게 5개월 넘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오래 걸리면 6개월까지도 이렇게 직무를 볼 수 없는 상태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걸 피하기 위해서 본인이 스스로 이제 사퇴를 하고 사퇴 사의가 받아들여지면 이제 후임자를 뽑는 과정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 과정 자체는 한 달여 정도로 보통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동관 위원장이 오늘 한 이야기를 보니까 탄핵 때문에 방통위 업무 공백 그런 사태를 우려해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 대통령에게 말씀을 드렸다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 출입기자 이야기로는 빨라야 이달 말에 새로 임명을 하면 또 인사청문회 거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빨라야 이달 말에 새 방통위원장이 업무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네, 보통 이제 한 달여 정도 그런 후임자도 또 이제 뽑고 이후로 이런 그 과정을 보통 한 달 정도로 보는 시선이 많은데요. 그렇게 관측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방통위원장 지금 지난번 국회에 보고됐을 당시에 저 화면 같거든요. 방통위원장이 또 역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동관 위원장이 또 입장을 밝히면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저것도 역시 자료 화면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오늘 일단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게 일단은 검사 2명 탄핵안은 표결을 하는 거죠. 네, 일단 안건으로 올라와 있고요. 손준성 검사, 이정섭 검사. 네, 본회의를 안건이 2개가 있는 상태니까 예정대로 아마 국회의장도 본회의를 열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국민의힘은 표결에는 참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마 의총이 지금 의원총회를 2시 20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거기서 이제 어떻게 대응할지 국민의힘 쪽에서도 방향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네. 어떻게 예상됩니까?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 의원들 또는 뭐 정의당이라든지 이런 의원들만 참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탄핵안을 통과시키는 데는 이제 무리는 없습니다. 제적의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되니까. 네, 가결 요건이 제적의원 과반 찬성이라서 충분히 의석수상으로는 가결이 가능한 의석인데 다만 이제 그 검사 잠시만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을 지금 이제 라이브로 생중계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동관 제가 위원장직을 사임하는 것은 거야의 압력에 떠밀려서가 아닙니다. 또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꼼수는 더더욱 아닙니다. 오직 국가와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위한 충정에서입니다. 지금 거대 야당이 국회에서 추진 중인 저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루어질 경우 그 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개월이 걸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방통위가 사실상 식물 상태가 되고 탄핵을 둘러싼 여야 공방 과정에서 국회가 전면 마비되는 상황은 제가 희생하더라도 피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일 것입니다. 거대 야당이 숫자의 우위를 앞세워 밀어붙이는 탄핵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탄핵 폭주는 비판받아서 마땅합니다. 그러나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대의와 대국을 우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의 권한을 남용해 마구잡이로 탄핵을 남발하는 민주당의 헌정질서 유린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 부당성을 알리고 계속 싸워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거야의 횡포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대한민국의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언론 정상화의 기차는 계속 달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질문 받습니다. 국회에서 이제 탄핵 소추한 상황에서 지금 이제 사임 결정을 하셨고 오늘 제가 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다만 식물 방통위 상태가 될 것이라고 계속 예측과 이제 평가를 하시는데 지금 계류되어 있는 국회 추천 방통위원 3인을 임명하면 위원장님이 탄핵 소추된 상황이더라도 국회 추천 3인을 임명만 하면 위원장님께서 탄핵 소추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방통위는 대행체제로서 정상화가 가능한 거 아닌지 그리고 방송 재허가 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방송법상 1년 연장이 가능한데 당장 큰 혼란이 온 것처럼 여기는 건 좀 과도하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그건 야당의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왜냐하면 방통위 구성을 3대2로 한 것은 뭐 임명권자가 누구인가를 떠나서 국회 추천세, 대통령 임명 둘. 그러나 3대2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말하자면 그 위원회 시스템을 갖춘 것은 수부위와 협의를 하지만 그래도 그 뭔가 여당이 어떤 상황과 결정을 주도하도록 한다고 하는 정신 때문인 겁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2대2 구조가 돼서 그게 말하자면 딱 꽉 막혀 있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뭐 산수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식물 상태인 건 똑같고 잘못하면 또 시끄럽기만 하겠죠. 예.
2대1 위원 간에도 서로 협의를 하셔서 합의를 보시는 게 합의적인 거예요. 아니 근데 어디 기자세요? 미디어오늘의 금준경 기자. 근데 혼자 질문권 가진 것도 아닌데 계속 그렇게 질문하면 됩니까? 자, 그러면 또 다른 분 한 분만 받을게요. 그 질문하실 때는 최소한 자기가 누구라는 소속은 밝히고 하셔야죠. 예의 아닌가요? 아 예. 그 알려지기로는 어제 밤에 사의를 표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네. 예, 어제 사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대통령께 그 일단 부두로 사의 표명을 했고 그것이 인사혁신처에 전달이 됐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이제 결정은 그 이제 최종적으로 오늘 하신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 인사권자의 결정이시기 때문에 제가 먼저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이제 아까 제가 하신 뒤에 이제 와서 여러분들에게 제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입장이 나왔네요. 정치적 꼼수가 아니다라는 주장이고요. 국가와 대통령을 위한 충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탄핵소추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몇 개월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국회 국정 전면 마비를 피해야 한다. 그래서 자신이 희생하더라도 피해야 하는 게 공직자의 의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그러면서 민주당의 헌정질서 유린 행위에 대해서 앞으로도 그 부당성을 알리고 싸워 나갈 거라고 말했는데요.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윤 정부 성공을 위해서 내 역할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동관 위원장의 입장 발표 들었고요. 잠시 뒤에 이제 민주당도 의총을 열고 의총에 대한 의총 결과에 대한 입장이 나오면 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저희 더 뉴스 일부 시간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잠시 뒤에 이제 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고요. 본회의 열리면 또 전문가 모시고 본회의 사정, 본회의 상황 자세히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김경수 기자와 함께했고요. 잠시 뒤 2부 시간에 다시 또 만나겠습니다. 김경수 기자 일단 1부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2부 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더 뉴스 2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